상황 봤더니 여기에서 이 Z1의 값이 주어졌으면 제곱제곱의 합이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맞네요. x랑 x바의 값의 합이 3이면 CD의 값이 5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3이래. 이게 이제 3이야. 그럼 무엇이 같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허수 부분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Z1이 A 플러스 BI면 Z2가 A 플러스 C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가 더해서 0이 될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B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Z2바가 C-BI가 돼서 더해서 0이 될 거니까. 그리고 A 플러스 C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냐면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A, B, C, D가 자연수거든. 그러면 A는 1이고 C는 2가 돼야 돼요. 왜냐면 A가 2가 되면 제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구할 수 있지? 그래요? 다음 봅시다. 41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한 식이 Z1 플러스 Z2라는 식이 얘가 A 플러스 C고 B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D의 제곱이 41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0이 되는 건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1, 3 있고 3, 1 이렇게 두 개 있거든.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한쪽에 그냥 하나의 값으로 잡아주면 일단 충분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충분하고 얘가 1, 3이 됐을 때 이 묶음이 도대체 어떤 값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이 묶음. 41이 되려면 1, 2, 3, 4, 5 되네. 그렇지? 얘가 4, 5가 되는 경우, 5,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Z2의 값을 구해 줄 수 있겠지. 1, 3이 됐을 때, 이 경우가 됐을 때, 이 첫 번째의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 3 플러스 2i가 될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 4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래요? 최대값은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Z2의 값은 얘 아니면 얘니까 최대값은 얘에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 딱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데 너희들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이 조건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오케이? 일일이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안 돼요. 다음 봅시다. 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2차 방정식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건데 얘를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면 이렇게 연관시킬 거야.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쓸 때 y는 지금 스텝 2를 푸시느라 내 수업을 들을 가치가 없다. 그건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민아, 어제 뭐 하다가 숙제 안 했어? 어제 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수투 숙제 하는데. 스투 숙제 했어? 고등상 숙제를 그래갖고 못했어? 그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등상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 안 갔어요. 학교가 아니라고 숙제를 못했어? 약간 그런 거 아니지 않죠? 그럼 나를 세야지. 나를 사라고요? 그래. 아이,
그것까지. 나를 세서라도 오늘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오늘 일 마무리 지금.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맞죠. 그렇지. 네. 이거 안 한 거는 나중에 해. 예. 이 명절 때 뭐 해? 쉬어야죠. 우리도 어디 가? 아니요, 할머니 거요. 언제 가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은 공부한다라는 거네. 아, 그건 맞죠. 참고할게요. 아, 네. 봐보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하고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어.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왜 생각할 수 있냐면 P랑 Q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 방정식은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이거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 고3이 되는 순간까지 이 말 있잖냐. 실근이다 라는 거랑 교점의 x좌표입니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얘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혹시 졸린 친구들 있으면 저기 서서 들어도 돼. 내가 저 서서 듣는 책상 사놨어. 색깔도 핑크야. 그니까. 저기서 들으면 돼. 알겠지? 다민이 책상은 항상 저걸로 바꿔놓을까?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여기서의 두 근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근인데 PQ가 되는 건데 이 가운데 0이 있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주어졌거든.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야. 여기에서 얘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0이 근이 아니니까 0이 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C는 0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알파도 근이 아니거든. 이 알파가 아니고 P가 근이 아니거든. 여기에 이제 근이 P랑 Q잖냐. P를 대입했을 때의 이 값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얘가 0이 돼버리면 C가 0이 아니니까.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라는 건데 지금 P가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P를 나누어 줄 수 있겠네. P의 제곱을 나눠주면 P의 제곱을 나눠주면 A 플러스 B의 P분의 1 플러스 P제곱분의 1이 0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C에. 오케이? 그러면 P분의 1, 2 P분의 1이 이것을 다시 한번 써봤더니 이러한 식이 되는 건데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P분의 1이랑 Q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일단 P의 값하고 Q의 값이 P의 값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음수의 값이에요. Q의 값은 이렇게 준 거예요. 0하고 1 사이 값이야. 그러면 P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고
q분의 1이라는 값은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제 주어진 게 이거였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p분의 1이랑 q분의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1 바깥쪽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식이 바뀌는 거냐면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두 근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얘 두 근은 어떤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얘는 이 식에서 y는 이 식이 되기를 어떻게 변했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x의 값이 있었는데 어떤 x의 값이 있었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잖아. 뭐에 대해 대칭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y축에 대해 대칭이 됐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y축이 어딘가 있을 건데 이것에 대칭을 시켰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질 건데 대칭이 됐을 때 이 근을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마이너스 p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을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q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나오는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r이랑 s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r이랑 s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은 r, p는 이 사이에 있었지? q는 여기 있었지? s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역수가 되는 형태에 대한 근은 이 식을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거를 거꾸로 적은 이 방정식에 대한 근 있잖냐? 이 근은 역수에 대한 근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하고 마이너스 x 그치?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의 근은 정확히 y축에 대해 대칭인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 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형태가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다음 봅시다. P, Q가 모두 소수예요. 소수의 소수. 소수가 아니고 소수. 알겠지? 그런데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냐면 8P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Q의 제곱이에요. 뭐가? 이거. 마이너스 8P.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소수잖아. 이게 소수.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값이 나름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라고 놓으면 2의 제곱이야. 3이라고 놓으면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 말고 다른 인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2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숫자가 표현되기를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몇 가지가 없어. 마이너스 Q랑 Q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 이 마이너스 Q의 제곱이랑 1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Q의 제곱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던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때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8P가 된대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거 해보자.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 Q는 소수잖아. 대봤자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해봤더니 이거 양수야.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 주면 돼요. 오케이? 제곱수를 찾는 게 좀 더 쉬우니까 q의 제곱이라는 값은 8p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딱 보이지? 3, 5. 그래요? 그럼 이제 다 구해졌어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정오각형은 이게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냐? 항상 닮음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나는 B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에 이게 2야. 그러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도 같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또한 구할 수 있어. 이거 하나의 각은 몇 도예요? 108도? 이거 하나의 각은 36도. 이게 36도거든? 그럼 얘가 72도야. 얘가 72도. 얘도 뭐가 돼요? 72도예요. 그렇지? 이 길이 또한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어진 게 이제 이거야.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x가 될 거고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닮음이 보이네. 이 커다란 삼각형하고 이 찌끔한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2 대 x 플러스 2는 x 대 2가 돼요. 오케이? 2 대 x 플러스 2는 x 대 2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x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x의 값 나오면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네, 식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A에서 도서관을 출발하여 학교로 가고 학교로 간대. 같은 날 2시 20분에 B는 학교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간다. 이 친구들 도서관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네. 집은 안 가나? 아무튼 A와 B가 각각 학교. 너는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안 푸냐? 나는 항상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거든. 그래서 갑자기 헛생각으로 빠진다. 너는 그럴 때 별로 없냐? 난 항상 자주 그래가지고. 봅시다. A가 향한 도중 마주친 뒤 A는 20분 후에 학교를 도착해요. 마주쳤어. A는 20분 뒤에 학교를 도착해. 그리고 B는 15분 뒤에 도서관을 도착해요. A가 걷는 속도는 A, 분속 A라고 놓으면 A가 실제로 얼마만큼 가냐면 20A만큼 이동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분속 B라고 하면은 15B만큼 이동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떨어진 거리는 뭐냐면 20A 플러스 15B가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 속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A가 이만큼 이동했고 B가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B가 B의 속도로 이동하거든. 속도로. 그렇지. 그러면은 걸리는 시간은 B분의 20A만큼 걸렸어요. 오케이? 근데 A는 A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A분의 15B가 될 건데 얼마만큼 A가 더 건 거야? 20만큼 더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걸은 시간에 20을 더하면 A가 걸은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시간이랑 거리에 대한 식만 있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라는 거라서
뭐 a분의 b 구하래. a분의 b 구하래. a분의 b. 그럼 a분의 b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나? a분의 b. 뭐 이거 큰 의미가 없었네. 이거 구할 필요 없었지. 이거 괜히 구했다. 그럼 a분의 b x라고 넣고 x분의 1이니까 방정식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봅시다. 식 세우는 거는 열심히 세우면 되는 거라서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세워봐봐. 뭐가 제일 재밌어 보이냐? 이 문제 재밌어 보이냐? 별로 안 재밌어 보이냐?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고 이 문제 먼저 봅시다. 1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오, 여기에서 두 근이 감마랑 델타래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알파랑 감마를 더했어요. 더했더니 2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 그런데요? 그러면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주어진 식이 사실 몇 가지가 없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이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 거고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감마 플러스 델타의 합은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감마 플러스 감마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어떤 사실을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어떤 방정식의 근은 켤레 형태를 두 개를 곱하잖냐. 어떤 방정식의 근이 허수가 나온다면, 켤레 형태로 근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이제 문자가 지금 쓰이지 않은 게 ST S 플러스 TI라는 허근이 하나 나왔어. 방정식에서.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S 마이너스 T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S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오케이?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허수면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겠지. 허근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해봤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가 양수가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여기서는 뭐만 나와요? 실근만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모두 이제 어차피 똑같은 증명하는 방법은 거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무엇을 알았냐면 이 감마랑 델타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야. 감마랑 델타가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알파 플러스 감마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알파의 값을 S 플러스 TI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그리고 감마는 그냥 실수야. 그러면은 얘를 나타낼 때 S 플러스 감마랑 TI의 값이
2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t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t가 2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안 거냐면 알파가 이거라며. 알파가 s 플러스 2i라면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한 근이 s 플러스 ti야. 이 방정식에서 한 근이 s 플러스 ti야.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s 마이너스 2i예요. s가 그럼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렇지? 두 근의 합이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감마는 나왔어. 감마는 뭐가 돼요? 1이 돼. 감마가 1이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라면서 델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a,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은 근에 대한 형태가 판별식 D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수항의 개수가 음수면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판별식 D를 써보면 마이너스 AC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판별식 D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봅시다. 내가 2번을 나름대로 재밌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고민해 봐야 돼요. 뭐냐면 어떤 수에서 가우스를 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어떤 수에서 가우스를 씌우는 값이랑 그 가우스를 빼는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이런 x라는 수가 이 5.32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얘가 뭐가 되냐면 5가 돼요. 그리고 x 마이너스 가우스 x를 씌워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0.32가 돼요. 오케이? 가우스가 뜻하는 거는 뭐냐면 정수 부분이고 얘는 소수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음수일 때도 거좀 똑같아. 마이너스 3.47 이렇게 적었어. 그래요? 그러면 얘에 대한 정수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소수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0.5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식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소수 부분이네 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 x라는 수는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게 핵심인 거야. 이 알파에 대한 범위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을 쓸 때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n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알파의 제곱을 했더니 1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의 정수 부분을 찾아줄 수 있어요. 얘는 정수 부분이 뭐야?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4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0. 얼마야? 그럼 얘가 3. 얼마면 제곱해봤자 안 되지 않냐? 4. 얼마가 돼야 18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를 쓸 때 n이라는 값이 4가 되고 4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18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구해진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알파의 제곱, 2알파의 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16은 1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런가? 16?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5u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알파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값이었어요? 0이랑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가 돼. 알파가 루트 5 마이너스 2예요. n은 뭐였고? 4였고 알파는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을 쳐다봤을 때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식을 쳐다봤을 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만들 때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 오케이? 이런 형태가 왔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줘야겠습니다라는 거야. 다음 봅시다. 다식으로 열심히 정리해야 되네. 4번 보자. 4번 봅시다. 4번 봤더니 이거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고 이거의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허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알파라는 값을 쓸 때 문자가 s 플러스 ti라고 썼다면 베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s 플러스 str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야. 왜 이거 더하면 순호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되면 실제로 이게 r이 뭐가 돼야, 이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한번 적어보자. s 플러스 ti 곱하기 마이너스 s 플러스 ri예요. 그러면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s의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아, 이게 좀 밀려. 내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나 살 빠졌어. 소문 났어 지금. 비웃었지? 나 혼자 소문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깜짝 놀랄 거야.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래요? 실수가 되려면 S는 0이 아니야. 오케이? 허근이니까 S가 0이 될 수 있네. 그지? S가 0이 될 수도 있고 T랑 T-R이 0이 되는 거니까 S가 0이거나 T는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하나씩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 봤더니 a 플러스 c의 값이 0입니다 라는 건데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s 플러스 ti가 이 방정식에 대한 근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를 더해주면 두 근을 더해주면 이 s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i라고 적자. 오케이? 플러스 ti라고 넣읍시다. 왜냐면 사실 s가 0이거나 r이 이거랑 이게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이건 그냥 놔둘까? r로 놔둡시다. 일단 이렇게 놔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s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라는 거지. 더해줬더니 a, c의 값은 0이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은 이 값이 성립하는가 라는 거거든. 이 값이 성립하는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반은 s-ti가 되는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s 플러스 ri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리고 이 알파는 s 플러스 ti가 되는 거고 베타 반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아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 첫 번째는 이제 s가 두 가지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냐. 이때를 확인해 봤어요. 이때를 확인해 봤더니 s가 0이 되고
S가 0이 되면 성립하는 거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R이랑 T가 같아져. 얘가 T가 되고 얘가 T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얘가 T가 되고 얘도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진가? 이거 안 같아지지? 그렇지? 얘가 T가 되고 얘가 T면 일단 식이 이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튀어나와봤자 식이 다른 식이 되는 거예요. 오? 아닌가? 한번 써볼까? 같은 식 안 되지? 안 돼요. 얘가 T가 되고 T가 돼.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하게 된다면 켤레복소수를 곱한 거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S의 제곱 켤레복소수가 아니네.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STI가 되는 거거든.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묶으면 S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ST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정리하면 S랑 T를 곱했을 때 0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없잖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오케이? 이 조건 때문에 성립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B랑 D가 같습니다. 라는 거지. B가 D랑 같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근을 곱해보면 바로 나오겠네요. 일단은 내가 이제 이 켤레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면 S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켤레복소수를 두 개 곱하면 S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건데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BD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S가 0이 되면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그리고 이 T랑 R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같다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잠깐만. 이거 왜 동그라미 쳤어? 이거 다르지? 그래요? S가 0이면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요? 다음 봅시다. 5번 보자. 식을 계속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하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는 해봅시다. 식을 정리하는데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서 정리하면 쉬우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서 정리할게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놓아줄 수 있거든. 근데 이 gx에 대한 식은 무엇이 될 거냐면 gx에 대한 식은 x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q라고 적어줄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는 얘를 어디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2차 함수랑 방정식에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냐.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실근을 가질 거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요. 꼭 시점의 값이 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의 값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q의 값은 뭐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왜? 작거나 같아. 왜 작거나 같다지? x축과 만나면 0이 돼. 그럼 실근을 가져요. 중근이라는. 그래요? 붕 떠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아무튼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조건 안 썼잖냐? 그래요? 나 조건 썼는데 이 조건 0 대입했을 때 2가 돼야 됩니다. 0 대입했을 때 2가 됩니다.
정리해 봤더니 p-1의 제곱 플러스 3-q라는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데 요거의 최대값이래. 오케이? 이게 어려웠구나. 이거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3-q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해.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실수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q 마이너스 1이래요. 그렇지?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이 조건 때문에 q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p, q가 정수인데 q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q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랑? 1이랑 2밖에 없어요. 오케이? 정수니까. 그러면 정수 조건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지. p-1의 제곱은 무엇이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p는 1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p-1의 제곱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p는 2랑 0밖에 안 돼요. 오케이? 두 개 값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제곱의 최대값 구해주래. 제곱이 2고 제곱이 4고 제곱 8이고 제곱이 4예요. 최대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 너희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입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은 문제 풀 때 이런 조건 자주 볼 거야.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0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조건을 쓸 수 있으면 이제 너희들이 q의 값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x-p를 그냥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에 정수 조건이라는 뜻이 있잖냐. 그것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p가 많이 등장하면 이것을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소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근데 이미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p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석하는 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자주 보일 거예요. 보자. 2차 방정식이야. 자연수니까 A가 0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 이거 항상 쳐다봐야 돼.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놈의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안 봐요.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있잖냐. 이 조건 좀 제발 보세요. 이거 제발 봐. 너 이거 시험 보면서 이거 엄청나게 틀릴 거야. 제발 좀 이거 좀 따지세요.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닙니다 라는 거.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봅시다.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의 곱을 구해줘. 자연수 A값이지. 그러면은 정수가 근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수가 근이거든? 그러면은 이 X의 값을 B가 하나의 정수라고 놓고 얘를 대입하면 등호를 만족해요. 오케이? 그러면 A, B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B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방법이 없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근데 이 식이 재밌는 식이 하나 나오네. A로 묶어버리면 A, B의 제곱 2AB 플러스 그냥 다 적읍시다. 2B 플러스 A-3은 0인데 A로 묶어봤더니 A에 B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2에 B-3은 0이 되는 건데 이거는 부정방 형식인데 곱의 형태로 나름대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우리 목표야. 그래야 정수를 찾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B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필요하니까 B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2가 더해졌으니까 5가 되고 B 플러스 1로 이제 묶어보자. 묶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AB 플러스 A 플러스 2 애초부터 B 플러스 1로 적어놓을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했더니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지금 B가 정수야. A가 뭐예요? 자연수. 그렇지? 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얘도 정수 자연수가 될 거고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그 형태를 너희들이 만들어주면 돼. 어이구.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만들어 봐봤더니 얘가 1이야. 얘가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에요. A는 뭐가 돼요? 3. 오케이. 그럼 되네. 그 다음에 얘가 5야. 얘가 1이야. A는 뭐가 돼요? 잠깐만. 얘 5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예요. 얘도 된가? 얘는 되지. 7. 나오지?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안 나오지? 그지? A가 자연수가 안 나오잖냐? 그러면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 오케이? 다 했네?